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거래처와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외부 회의실에 들어갔고 이미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눈에 오래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향수 냄새가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남는 향 때문에 이상하게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들은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 기복 없이 일만 정확하게 할 것 같은 말투. 저는 대충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분명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엮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정말 위험한 관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 눈빛이었습니다. 분명 웃고 있는데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오래 대화하지 못한 사람처럼 겉은 멀쩡한데 안쪽은 텅 빈 사람 같은 느낌. 회의가 끝난 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저녁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삼겹살집이었고 분위기는 꽤 시끄러웠습니다. 다들 술잔을 돌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술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풀린 눈빛, 붉어진 목덜미, 웃을 때마다 무너지는 차가운 분위기. 저는 괜히 그녀 쪽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식은 밤늦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택시를 잡아 떠났고 정신 차려보니 저와 그녀 둘만 길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도로가 반짝였고 술기운 때문인지 공기마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선 같은 거 잘 지키는 편이에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전 원래 되게 잘 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자 그녀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은요. 술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누가 날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분명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그녀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다가도 떠오르고 퇴근길에도 생각났습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결혼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러 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그녀였습니다. 안 주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괜히 시작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 답장은 거의 바로 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잠시 뒤. 오늘 이상하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취미 이야기, 연애 이야기,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도 외로운 거 알아요? 그 말을 본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 답장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도착한 메시지. 아니요, 진짜 외로운 건 달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 관계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건 오히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연락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출근 전에도 메시지를 했고 퇴근 후에도 서로를 찾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처럼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만으로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습니다. 더 오래 보고 싶었고,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고, 더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술을 마셨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지금 뭐 해요? 그냥 집이죠. 혼자예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러자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관계라는 걸 너무 잘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전부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통화 끝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통화를 끊고도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그녀와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분명 그 말은 멈추자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히려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구나. 이미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둘 다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음날 출근길, 괜히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나? 읽었나? 또 연락이 오진 않았나? 스스로도 웃겼습니다. 고작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 이미 하루 기분이 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출근하셨어요?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방금 왔어요. 제가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잠시 뒤
오늘도 피곤해 보이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읽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된 연인끼리 나누는 대화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 먹었냐는 연락, 퇴근했냐는 연락, 자기 전까지 이어지는 시시한 대화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시한 대화들이 점점 더 기다려졌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중에도 몰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넥타이 잘 어울려요. 순간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했습니다. 일하는 중 아니에요? 그러자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고는 다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중이 안 돼서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를 노골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치는 시간도 길어졌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괜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녀 눈빛이 문제였습니다.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대놓고 사람을 흔드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방금 씻었어요. 짧은 문장과 함께 온 사진 속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출이 있는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편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사진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샤워 직후에 흐트러진 분위기, 살짝 젖은 목선, 편하게 풀어진 표정. 회사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먼저 다시 보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어요? 저는 겨우 답장했습니다. 반칙 아닌가요, 이런 거? 그녀는 한참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보내지 말 걸 그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괜히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녀가 음성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취했나 봐요. 낮고 느린 목소리, 조용한 숨소리까지 그대로 들렸습니다. 오늘 계속 생각났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연락은 점점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대화 내용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꾸 외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 같을 때 있어요. 대화도 거의 없고요. 가끔은 내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사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그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도 늦은 밤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도 의미를 숨긴 듯한 말투도 전부 위험할 만큼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연락을 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어두운 거실 사진이었습니다. TV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메시지.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분위기가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출장 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침까지 안 와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당장 보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고 몇 번이나 답장을 지웠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건 저였습니다. 지금 갈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분, 3분, 5분.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숨막히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표정은 스스로 봐도 이상할 만큼 긴장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여기서 멈춰야 하나? 수십 번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리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보면서도 계속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혼자 있을 그녀, 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녀. 그리고 잠시 뒤 택시는 그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문 안 잠겨 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결국 돌아가면 안 되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 쉬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손을 뻗으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부터 저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가 작게 들리고 있었고 어딘가 달콤한 향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끝,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편한 니트 차림에 긴 머리를 풀어내린 모습. 회사에서 보던 단정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왔네요. 그 말에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 왔어야 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고 와인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한 잔만 마셔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괜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에도 시선이 자꾸 목선 쪽으로 향했습니다. 샤워 직후인지 머리카락 끝이 아직 조금 젖어 있었고 희미한 향수 냄새가 가까이서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괜히 잠만 만지작거렸고 저 역시 와인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떨리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청 떨리는데요.
그녀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서로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소파에 기대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습니다. 저를요?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조명은 어두웠고 서로의 숨소리가 이상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녀만 보였습니다. 편하게 드러난 목선, 살짝 맨발로 드러난 발끝, 와인 때문에 붉어진 얼굴,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TV를 음소거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더 싫었습니다. 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 향수 냄새가 아니라 체온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는데 닿는 순간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멈춰야 한다는 이성,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망설임, 그리고 숨기지 못한 감정까지. 그날 우리는 결국 돌아가면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오히려 흐릿합니다. 너무 긴장했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서로를 원하는 감정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떨리는 숨, 그리고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저를 놓지 못하던 손.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단순한 호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본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분명 후회할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보다 먼저 든 감정은 또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녀도 같았을 겁니다. 그날 새벽 집을 나설 때 그녀는 현관 앞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다고, 외로웠기 때문이었다고, 잠깐 흔들린 거라고. 하지만 그런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녀였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을 켜자마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출근했어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 이후의 어색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보다 답장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어제 일 후회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후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도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연락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만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젠 단순히 보고 싶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고 잠들기 전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일부러 거리를 뒀다면 이제는 오히려 서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 시선이 마주치면 둘 다 괜히 웃음을 참았고 사람들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손끝이 스치기만 하면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특히 위험했던 건 차 안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둘이 이동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 단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짧은 침묵이 생겼고 우리는 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고쳐 잡는 척하면서도 계속 제 쪽을 의식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간 신호에 차가 멈췄을 때 그녀가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 위험한 거 알아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러자 그녀도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섭긴 해요. 그럼 멈출까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 순간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늦은 밤 호텔바에서 만나기도 했고 출장을 핑계로 같은 호텔층에 방을 잡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눈치만 보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숨기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위험할수록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긴장감이 오히려 감정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 중이었습니다. 지방 거래처 일정 때문에 우리는 하루 동안 외부에 머물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밤이 되자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앉아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잠 올 것 같아요? 잠시 뒤. 맥주 마실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편한 차림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풀어진 머리. 그 모습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잠갔고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것 같죠, 우리?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은데요.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들킬까봐 무서운데 더 보고 싶어져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같았습니다. 점점 그녀에게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하나에도 흔들렸고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하루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녀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질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식 때문에 답장이 늦으면 삐쳐 있었고 다른 여자 직원 이야기에 괜히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저를 정말 자기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비까지 내려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계속 휴대폰 누구랑 하는지 물어보고 퇴근 시간도 신경 써요. 차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잠시 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치챈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관계가 진짜 현실이라는 게 갑자기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회사도 일도 일상도 전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포 속에서도 그녀를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연락 횟수도 줄여보려 했고 만나는 것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녀 남편이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 이후로 둘 다 겉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깊게 빠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라도 그녀를 못 보면 불안했고 연락이 늦어지면 괜히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더 그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저를 찾았고 이상할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오늘은 언제 끝나요? 퇴근하면 바로 연락해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귀엽게 느껴졌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 없는 일상이 상상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부터 굵어진 빗줄기는 밤이 될수록 더 거세졌고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만나지 않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만 볼래요? 짧은 문장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화장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괜히 걱정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만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 더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고 차 안 공기는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잠깐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 순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고 자꾸만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짧은 말 하나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익숙한 향기, 어두운 조명, 그리고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녀 모습.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어디 오래 버텼겠습니까? 가까워진 거리, 느려진 숨소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이미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제 셔츠를 살짝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기 싫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탁! 갑자기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목소리 이상할 것 같아요.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저 역시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띵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도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남자 목소리. 문 열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진짜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 그 한마디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녀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소리 내지 마요. 저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인기척이 계속 들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건드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전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저를 작은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요.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숨도 못 쉰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문 밖 상황은 들리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그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목소리, 그리고 남편 목소리, 낮고 날카로운 말투. 전화 왜 안 받았어? 씻고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짧은 침묵. 저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이 열리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었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천천히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던 발소리는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황만 반복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그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 의심하듯 말해? 평소보다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남편도 잠시 말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싸우고 싶지 않아. 짧은 침묵. 그리고 다행히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끊으려 했습니다. 그날 공포는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스릴이나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들킬 뻔했고 진짜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끊어내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녀 목소리, 그날 밤 떨리던 숨, 겁에 질린 얼굴까지 전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째 되던 밤, 결국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딱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억눌러 놨던 감정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참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잠시 뒤 또 하나. 근데 자꾸 생각나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저는 결국 답장했습니다. 나도요. 그날 새벽 우리는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진짜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 근데 이상하게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킬 뻔한 공포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 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위험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늦은 새벽 호텔, 사람 없는 지하주차장,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 특히 사무실은 위험했습니다. 불 꺼진 복도, 늦은 시간 텅 빈 회의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야근을 핑계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거의 비었을 무렵 그녀가 제 자리 앞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흰 셔츠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에 기대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 들어가기 싫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던 척하다가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당신 생각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솔직해졌고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녀는 늘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위험해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늦은 밤 먼저 만나자고 했고 사람 있는 공간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질투도 심해졌습니다. 제가 회식 때문에 연락이 늦은 날이면 새벽까지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요? 왜 답장 안 했어요? 나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한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집착하는 눈빛. 마치 정말 저를 놓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밤, 우리는 늦은 새벽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인지 호텔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품 안으로 안겨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고 그녀는 제 셔츠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당신 없어질까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좋았을 말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욕망보다 불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점점 깊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 그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히 들키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연락은 더 잦아졌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와 아무 말 없이 제 숨소리만 듣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제가 낮게 물으면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예전 같으면 설렜을 말인데 이제는 점점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다 들켜도 당신은 날 떠나지 않을 거죠? 우리 진짜 끝나면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엔 단순히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회사 쪽에 슬쩍 물어봤지만 그녀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남편에게 들킨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저를 피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 집 근처까지 가게 됐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판단은 오래전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아파트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운 뒤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 사이로 그녀 집 쪽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단순히 그녀 얼굴만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입구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을 쓴 남자 둘.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 남편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에 체격이 꽤 큰 남자.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 때문에 열린 차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한 거 맞아?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녀 남편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맞아.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은? 그녀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근데 느낌이 이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작 조심하라 했잖아.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입구 불빛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체념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친구?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녀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만나?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제 심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심은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계속 만났던 걸까?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행동했던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 시선이 제가 있는 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제가 결국 여기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로운 유부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그녀를 보면 설레기보다 먼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제 이름, 낯선 남자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녀 눈빛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그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이라면 진작 관계를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더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집 앞에 왔었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담담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결국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 남자 누구예요? 한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애매한 대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재밌게 사시네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그녀가 함께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호텔 로비. 분명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바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혹시 진짜 들킨 걸까? 누가 찍은 거지? 남편일까? 아니면 그 낯선 남자?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이번엔 차 안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우리 모습. 사진은 꽤 가까운 거리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늦은 밤 사람이 거의 없는 카페.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 보였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녀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걸 지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누구냐고요?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 친구예요. 근데 왜 내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원래 좀 사람 뒷조사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우리 조사한 거예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관계를 끊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까지 없어지면 난 진짜 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저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그 관계 자체가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했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왜 연락 안 돼요? 지금 어디예요? 혼자 맞아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도망가면 안 돼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은 늦게까지 야근한 밤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현관 앞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불빛 아래 우편함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흰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가 넣고 간 건지 이름도 없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기분에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호텔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서로 가까이 앉아 있는 저와 그녀 모습. 분명 아무도 몰라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문틈이나 어딘가에서 몰래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뒤에 적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것도 보내드릴까요? 사진 뒤에 적혀 있던 문장을 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것도 보내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의심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호텔을 가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까지 이제는 진짜 끝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결국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가면 진짜 위험해져요.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요.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온 메시지. 딱 한 번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은 처음 함께 묵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모든 게 시작되던 날처럼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스스로 봐도 지쳐 보였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일까?
아니면 더 깊게 망가지는 시작일까? 결국 저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예쁘다는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렘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릴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원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 확인하고 그랬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당신이랑 가까워졌을 때도 그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미 누가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낮게 묻자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알고도 계속 만난 거예요? 그녀 눈가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누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익명의 문자, 몰래 찍힌 사진, 우편함에 들어있던 봉투까지 처음부터 우린 누군가 시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머리를 짚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떠날까봐.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멈추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 놓치기 싫었어요. 이상하게 당신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안쓰럽다는 감정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해요. 그녀는 바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더 늦기 전에 끝내야 된다고요. 싫어요. 그녀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당신까지 없어지면 난 진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그녀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까워지는 발걸음. 호텔 복도 카펫 위를 걷는 둔탁한 소리.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똑똑 낮고 느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철컥, 문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툭, 문 손잡이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체감상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복도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 틈 사이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검은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에서 계속 누가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그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진심이에요? 더 가면 진짜 위험해져요.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퍼 보이기도 했고 어딘가 체념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잠시 뒤.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날 새벽 호텔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상하게 현실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차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퇴사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집도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경비실 직원 말로는 며칠 전 급하게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저는 한동안 현실감 없이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반복해서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호텔 복도, 천천히 다가오던 발소리, 문 밖에 서 있던 누군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절 바라보던 그녀 표정. 악몽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억지로라도 잊으려 했습니다. 그녀 사진도 지웠고 메시지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딱 한 문장. 그녀였습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뒤 사진 한 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낯익은 침대, 익숙한 조명, 분명 예전에 함께 갔던 호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사라진 줄 알았던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 얼굴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진 구석, 거울 뒤 유리창 쪽에 누군가 희미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저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체형도, 옷차림도, 시계까지 분명 저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그날 저는 그 호텔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진 속에는 제가 있는 걸까?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호텔 복도, 어두운 거울,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